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전액 밸류체인에서 가장 뜨거운 중앙첨단 소재를 다뤄보겠습니다. 광무, 백광산업은 이후 시간 여력이 될 때 분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전액 밸류체인은 용어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최근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보다도 도대체 이 기업들이 뭐하는 기업이고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학술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래 우리 친구 챗GPT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으니 개인주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챗GPT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지만 전해질염은 리튬염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리튬염은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총망라하는 상위 범주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전해에게 직접 쓰이는 LiPF6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전해질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해질염은 LiPF6 외에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표준인 LiPF6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린 바와 같이 리튬 광물의 종류는 크게 광석형과 염수형 리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수형 리튬 광산은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후공정에서 손실률이 높지만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호광산의 매장량이 더 많기도 해서 앞으로 염호광산에서 채굴한 리튬의 유통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밸류체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수산화리튬은 아시다시피 3원계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탄산리튬은 오늘 다룰 주제인 전해액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산리튬 자체는 전해액의 직접적인 구성성분은 아니지만 전해질염의 생산 과정에서 중간 과정의 원료, 그러니까 출발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탄산리튬의 가공 분야에 있어 1인자는 이 산업에 애초부터 뛰어든 중국 기업들이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최근 리튬염 사업 부문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점유율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다 한들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한테는 안타깝지만 중국의 리튬염은 북미 시장에서는 IRA 법안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CRMA 법안으로 밸류체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는 중국한테 바이든보다 훨씬 적대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중국에서 생산한 리튬염이나 전해질염의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단순히 유럽과 북미만 표현했지만 또 대단히 큰 전기차 시장 파이를 가진 인도 역시 중국에게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세계적으로 값싼 중국 원자재를 적극적으로 들여올 만큼 이 나라의 우호적인 국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애초에 리튬염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이러한 세계 각지로 규제로 인해서 쉽게 끼고 갈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엔캠 등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액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1분기 공시 내용으로 살펴볼 아직까지는 PVC 제품이나 건축자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해질염 사업이며 엔캠과의 합작법인을 구축하여 리튬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iPF6는 전액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가장 크며 품질을 좌우하는 대단히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LiPF6는 전해질염으로 사용되며 리튬과 플루오린 화합물을 반응시켜서 합성됩니다. 합성된 LiPF6는 정제 및 결정화를 통해서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어지며 최종 완성 물질은 전용 용기에 포장되어 고객사들에게 납품됩니다. 전액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에서 3위는 모두 중국 업체들이며 4위 엔캠 입장에서는 전액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염, 그러니까 전해질염을 잡지 못하면 결국 마진은 성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아예 광산부터 엔캠이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윗단인 리튬염부터 내재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EDL입니다.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의 조인트 벤처 기업인 EDL은 중앙첨단 소재 50%, 엔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사입니다. EDL은 새만금 지구에 2026년까지 5만 톤 캐파 규모의 리튬염 생산기지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4년 말까지 1만 톤, 25년 2만 톤, 26년 5만 톤까지 캐파를 증설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북미 전기차 시장을 비롯하여 유럽, 인도 시장을 고려해볼 때 리튬염 수요는 SN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40만 톤으로 22년과 비교해볼 때 약 4배 가까운 수요 증가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LiPF6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전해질염은 모두 엔캠 쪽으로 갈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초에 리튬염 사업은 중국이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던 산업입니다. 따라서 빠른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 업체들에게 중국 기업들의 도움은 현 시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EDL 역시 중국 기업인 DFD로부터 시장 물질인 리튬염 자체를 50% 납품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50%도 중국과 모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EDL은 DFD와의 합작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중앙첨단 소재는 중간회사의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때문인지 사측에서도 LiPF6 전해질염 사업과 관련해서 리튬염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앙첨단 소재도 EDL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결국 전해질염 판매분에 대한 결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 리튬염 기업 입장에서도 이미 상당히 높은 보급률에 다다른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볼 때 EDL에 리튬염을 납품해서 북미 유럽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전해액 시장은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엔캠의 엄청난 캐파 목표상 LIPF6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 관점에서는 이 기업을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심지어 중앙 첨단 소재의 경우는 30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당시 가격은 2,500원이며 전고점 부근으로 가격대를 본다고 해도 5,000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는 지금 2배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최저점 대비 10배씩 오른 기업을 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전환사채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주가치 희석 등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부분은 개인주주 입장에서 중앙 첨단 소재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2차전지 다른 산업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산업은 항상 투자 매력도가 큽니다. 어떠한 소재의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면 그 소재의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LIPF6의 톤당 단가 이전 최고점은 60만 위안으로 현재 원화로 환산할 때 1억 1,406만 원입니다. 리튬이 언제 다시 전고점에 다다를지 이 시점을 예측하면서 투자할 수는 없으며 LIPF6의 단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리튬을 비롯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은 그야말로 값싼 중국산 소재 공급 과잉과 더불어 구독자분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최종 시장인 전기차 전방위 시장의 부진이 원인입니다. 현재 전기차 모델 중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모델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비롯한 모델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GM,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를 비롯한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그야말로 시판 모델을 폭포수와 같이 출시하는 시점이 된다면 전기차 수요 빅뱅 폭발 시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희귀 광물인 리튬을 비롯한 리튬염의 가격이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평이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IRA 법안, 그 중에서도 FEOC 세부 지침으로 보호받는 북미 시장에 지금 같은 리튬용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리튬 판가 그 자체도 중국과 비중국 리튬의 가격은 이미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주의 진영에서 생산한 리튬의 가치는 중국 리튬의 가치를 추월하였습니다. 따라서 톤당 원화로 1억 1,400만 원 정도의 수치는 결코 무리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떻게 보면 EDL의 전해질염의 가치는 전고점보다 훨씬 더 높게 부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전고점만큼만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보자면 EDL의 목표 LIPF6 생산 캐파는 24년 1만 톤, 25년 2만 톤, 26년에는 5만 톤입니다. 킬로그램당 LIPF6의 단가는 대략적으로 추산해보기 위해서 각각 이러한 수치를 대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목표 캐파에 각각 추정하는 대략적인 단가를 곱해서 예상되는 매출액 어림값을 일단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장 올해부터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히지 않을 것을 가정해서 낮게 부여를 하고 이후 수치는 모두 수율이 안정적으로 잡힌 공장 가동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값입니다. 영업이익률의 산정은 챗GPT를 참조하였는데 중국 4개 기업의 4개년 영업이익률에서 가장 저조한 값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리튬부터 완성차까지 거의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를 이룬 중국 기업들이 달성한 수치라 15%도 낙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영업이익률은 10%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EDL은 중국의 힘을 끌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재 단가를 중국이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중앙 첨단 소재가 가져가는 파이는 더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 20을 부여한 후에 중앙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에 대해서 시가총액 가치를 반으로 쪼개서 최종 데이터를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중앙 첨단 소재 시가총액은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밸류에이션 결과 이 1조 원이라는 시총은 EDL 새만금 프로젝트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2만 톤 LIPF6 생산과 판매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캐파 증설의 타임라인을 25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캐파 확보의 측면이지 이것이 판매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6년 기준 5만 톤 캐파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2만 톤을 넘어 5만 톤 물량에 대한 수율과 가동이 또 안정화되는 시점에서야 7.3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매우 빠르게 당겨올 것이라고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000억 원 부분을 전전할 때 이 기업의 업사이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할 때와 지금 1조의 시가총액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과는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자, 그 같이 투자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중앙 첨단 소재를 보자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중첨의 1조 원 시가총액은 물론 영업이익률과 LIPF6의 단가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새만금 프로젝트 2단계까지 밸류는 현재 주가 정도면 받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새만금 프로젝트 3단계인 5만 톤 캐파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새만금 사업장 사업을 막 든 상황에서 프로젝트 3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LIPF6의 단가도 기대만큼 오르고 5만 톤 캐파까지 자금 조달 문제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수율 안정화까지 성공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후 10만 톤 캐파까지 증설 계획이 있는 상황임을 가정할 때 5만 톤에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 관점에서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의 시가총액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신 중국 전해질염 기술을 끌어온다고 해도 3단계 프로젝트 캐파가 모두 안정화되는 시점은 꽤 먼 미래이기 때문에 1조 원의 시총 가격에 중앙 첨단 소재를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논의일 수도 있지만 아마 급등 전에 이 기업을 다루었다면 꼭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시가총액 1000에서 2000억의 가격이었다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3단계 일정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달성될지 여부는 아마 사측 관계자도 모를 것입니다. 이래저래 만약 일정이 딜레이되면 7조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시점은 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서 3단계를 논하기에는 제 개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제 밸류에이션은 중장기적 관점이며 단기적 관점에서 또 언제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주장이 사지 마세요 내지는 매도하라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업사이드를 가늠하는 가치 위주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제 막 삽을 떴음에도 25년 이후의 2단계 프로젝트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중점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시총 1조의 가격을 주고 이 기업을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싸지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또 다르게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해질염 사업은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충분히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총 1조 원의 가격은 새만금 프로젝트 2단계가 안정화된 시점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가 더 크게 열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회비용을 생각할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기업임은 틀림이 없고 저도 매수 타점을 잘 보면서 포트에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청단 소재 분석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앞으로도 종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궁금하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개별 기업 분석임에도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개인주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